그래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모두의 선거, 모두의 참여, 모두의 정치. 왜냐하면 우리가 비상계엄 내란을 겪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상식의 눈높이로 보면 16대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세요? 숫자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당에서. 근데 언론에서는 뭐 막 이게 판세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대체로 그 언론 분석은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원님 판단은 현장에서 또 체감하는 피부 미터라는 게 있잖아요. 또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실제 피부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경우는 저가 바로 메타가 되더라고요. 진짜 이 지역에 가면은 저를 알아보고 막 이렇게 환호해주고 악수하고 하는 비율과 지지도와 그 지역 지지도와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경기도도 모 지역에 하루 2군데 갔었는데 어떤 지역은 상가 도는데 좀 싸늘하더라고요. 이 지지 후보 가 어느 정도 지지받겠구나 해서 최근 여론조사 어떻냐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 바로 옆에 갔더니 엄청 한우하는 거예요. 같은 시장 골목을 그 상가 도는데 여기는 뭐 그 당선 확실히 되겠다. 여기는 진짜 어렵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경부 온도차가 많은 지역을 제가 다녀봐서 바로 메타가 되는데 하여튼 TK 지역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길 정도로 표로 연결이 되느냐는 이제 의문이죠. 그렇지만 영토는 많이 확보됐지만은 이것이 표까지 연결되는 데는 아직 좀 더 시간이 그 험지는 좀 필요하다. 우리가 진짜 앞으로도 오늘 결과를 보고 또 공을 앞으로 계속 들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사실 영남의 변화가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PK, TK가 바뀌어야 대한민국 전체가 좀 이렇게 평균적으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영남을 주목해서 보는데 임미애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대선, 지난 총선 때도 보면 대구백화점 앞에 늘 그 정도는 나온다. 근데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저 사람 이번에도 나왔구나. 다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김부겸 후보 연설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나왔네. 그래서 이번엔 좀 다르다. 느낌이 다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번에 PK와 TK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승리가 어느 정도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사실은 대구 2번 갔는데 시민분들이 발전, 변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발전과 변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사도 하나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방 소멸 위기 지역들 투표율이 높대요. 사전 투표율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지역일수록 변화가 안 되고 발전이 안 되고 정체돼 있다고 이제 스스로들도 생각하시는 지역은 위기감이 이제 아마 상당히 고조돼 있는 것 같아요. 대구도 제가 보니까 그런 위기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달성도 특히 뭐 좀 바뀌어야 되는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고, 뭐 다른 지역도 뭐가 좀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가운데 민주당도 하나의 선택지까지도 또 올라온 거예요. 또 이재명 정부가 또 잘하니까. 근데 낯설긴 낯설어 여전히. 그런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나 2단계 정도 넘어야 될 게 아직 좀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확실히 뭔가 바뀌어야 돼. 이 얘기 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자꾸 이제 민주당이 이제 눈이 가고 이런 이제 손까지 가느냐가 이제 문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랑 부산 지역을 한 바퀴 동네를 막 제가 또 동네가 또 제 동네 그거예요. 동네. 그 동네 파전의 그 동네. 맞아요. 온천장이 온천장이 고향인데 이제 제 나이 또래 제가 올해 40대 후반인데 애들을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요 나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이제 부산 쪽은 PK는 좀 많이 변화했다. 부산은 많이 바뀌었다. 생각이 돼요. 전체에서 당선됩니까? 네, 저는 확신합니다. 당선되고 하정우도 당선돼요. 하정우도 돼요? 될 것 같아요. 한동훈이 된다고 막 그러는데. 현지 분위기는 저한테는 이제 그 북구갑 주민들이 그 상인들 분들이 그 바닥 민심 다르다. 수치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여론조사 보지 마라. 저는 친구들이 그쪽에 있어요. 또 동네랑 이쪽 구포 쪽도 가깝거든요. 만덕 터널 하나만 넘어가면 다 그 친구들이 다 있어요. 근데 뭐 그만 뭐 지가
구포는 뭘 하는데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정서가. 그렇구나. 근데 저희가 조금 그런 게 왜냐하면 여론조사 믿지 말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또 흐름과 추세를 보려면 여론조사를 봐야 되는데 지난 총선에서 부산 다 이겼다고 했거든요. 근데 뚜껑 딱 열으니까 전재수 한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하정 후보가 당선되면 그 전체 가운데 청일점 하나를 딱 찍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하정우 당선이 무산이 되면 그냥 부산은 국민의힘으로 거의 국민의힘과 그 계열로 판정리가 되는 거라서 민주당한테는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중요해요. 예. 중요하고 부산이라는 지역이 전에부터 저희들한테 소중하고 중요한 지역이었고 네. 정치적 의미를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또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해서 제가 이제 북구가 2번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현장의 분위기는 그 여론조사 수치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였어요. 제가 느끼기엔. 확실히. 네, 확실히. 의원님 부산은 몇 번 가셨습니까? 부산은 의원님 담당 구역이 아니에요? 한 번 정도 창원하고 그쪽 지역을 갔다 왔었고요. 네네. 주로 이제 TK 쪽으로만 네. 주로 집중을 했죠. 네. 네네. 강원도는 네. 우상호 지사 후보가 강원도는 많이 진짜로 많이 바뀌었어요. 좋아졌어요. 근데 강원도도 저 삼척 많이 좋아졌는데 영서 지역은 아주 좋아졌고요. 원래 영서 지역 춘천 원주는 예전부터도 우리 세가 조금 더 유리해졌고 영동이 사실 보수세가 셌는데 강원 북쪽은 강릉 북쪽은 많이 우리 세가 변화됐더라고요. 네. 거기 강릉에서부터 속초 네. 고성 이런 지역은 우리 후보들도 경쟁력이 있고 네. 또 많이 다져서 좋아졌는데 아직 삼척, 태백 뭐 요쪽 네. 밑으로는 거기는 원래 경북 정서가 많거든요. 네네. 경북 북북도라고 제가 태백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경북 북북도에 정치적인 정서가 있다. 그래서 실제 경북에 계시는 분들이 이전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많이 바뀌긴 했는데 아직도 쉽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권성동 의원이 옥중 메시지 냈잖아요. 내가 강릉으로 다시 돌아갈 거니까 나를 믿고 마치 이제 선거 운동하는 것 같았는데 어때요? 영향이 있습니까? 그 영향 오히려 우리 진영을 단합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릉 지역은 권성동 카르텔 이런 걸 깨기 위해서 우리 진보 진영과 민주 진영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왔거든요. 제가 강릉고 출신이라서 강릉은 자주 내려가요. 그래서 그 어떻게든 권성동의 아성을 깨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고 그리고 우리 강릉 시민들도 거기에 화답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깨지면은 이제 우리 그 파란 물결이 이제 많이 돼서 앞으로 다음 국회의원도 우리가 또 될 확률이 높고요. 그럼 이제 그 지역이 이제 변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강릉은 아주 많이 변화했다. 거기에는 저도 강릉은 저도 기여를 많이 끊임없이 해온 거니까요. 김우영 의원하고 김우영 의원도 국회의원도 강릉 출신이고 저하고 둘이 그거 바꾸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김병주, 김우영 원격으로도 하고 그런데 확실히 많이 바뀌어졌고 이번에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죠. 이번에 깨지면은 이제 판이 바뀌어진다. 그렇군요. 근데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선거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너무 잘하고 또 코스피도 좋고 그래서 경제 외교 안보 전반적으로 평가가 좋아서 분위기 좋게 출발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막 너무 무슨 네거티브가 이런 게 많아지면서 살짝 혼탁해진 측면이 있어요. 그 당 내부에서 과정 관리에 대해서는 좀 이러저러한 말들이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선거가 끝나면 결과와 과정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뭐 그때 되면 저도 이제 뭐 느꼈던 거 말할 기회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 구설이 많았어요. 구설.
입이 간질간질한데요, 진짜. 오늘은 좀 참아야 돼. 오늘 참아야 돼. 네, 선거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내일부터 나서 이제는 말할 수 정리하고 복귀해 보면서 또 우리가 또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해야 되는 거고. 오늘은 투표 참여. 그렇죠. 입이 근질근질해도 투표 참여. 참여가 제일 중요하고요. 특정 후보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 빨리 일어나십시오. 빨리 일어나서 옷 입고 빨리 투표장으로 좀 가주십시오. 진짜. 특히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 꼭 가야 됩니다. 우리 민주진영에 있는 분들이 투표장 가야 되거든요. 꼭 투표장으로 나가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예. 그 투표를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똑같은 정치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두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선거라는 게. 근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러니까 당들의 선거로 자꾸 이제 몰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언론도 그렇게 가는 것 같고, 근데 당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지방선거,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좀 됐으면 좋겠고. 모두의 선거운동. 네.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행복하게 즐겁게 그러니까 저도 캠페인에 이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쇼츠나 이런 거에 제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 예. 그러니까 뭐 어디 다른 데를 가면 왜 거기 갔냐 막 이렇게 해서 자꾸 이분법적으로 자꾸 나누거든요. 맞아요. 댓글창이 요새 사납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두의 선거고 우리가 주권자고 우리가 주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런 걸로 좀 즐겁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막판에 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을 똘똘 뭉치게 만드는 역효과를 냈다 이런 평가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영남이나 보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분들의 등장이 그래도 최소 한 5% 내외 정도는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박근혜의 등장이 동정표를 모으는데 그래도 보수가 한번 다시 살아야지. 뭐 이렇게 그 이끄는 힘이 있었을 거다 이런 분석이 엇갈리는데요. 박주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구라든지 뭐 아니면 경북에 또는 경남에 여러 곳 다녀봤지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못 봤는데요. 그래요. 저는 사실 그래서 큰 효과 없을 것 같아요. 효과가 없다. 언론이 빌드업하는 거죠. 언론이 괜히 오히려 역작용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주진영이나 12.3 내란을 극복했던 우리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역사의 태행 현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국정농단의 그 악몽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네네. 사실 박근혜 탄핵을 누가 시킨 겁니까? 국민이 시킨 겁니다. 맞습니다. 그 강화문 와서 촛불 들고 그 엄동설 안에 했던 기억이 잊혀져 갔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12.3 내란과 오버랩이 돼서 역사의 태행 현장을 보고 저는 저쪽 보수의 응집보다는 우리 민주진영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정신 차리고 투표장 가서 역사 심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이가 그동안 도와줬다면은 선거판에서 이번에는 또 박어게인이 도와주고 거기다 또 이명박도 자기가 또 감옥에 가서 갔던 사람 아니에요? 사실 그분들은 법적 사면은 받았을지 몰라도 국민 사면은 못 받았고 역사적 사면은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원연자중하고 사실 석고대죄하고 조용히 자숙하고 있어야 될 분들이 사면 안 받았으면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옛날 국정농단 그걸 탄핵시킬 때 그때 생각을 다시 불러오고 12.3 내란과 다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우리 진영을 응집시킨 효과가 있다. 사실 우리 조금 안일하게 본 경향이 있잖아요. 초기에 막 모든 데서 여론조사가 좋았고 하니까 그런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을 거라고 봐요. 저는 사실은 다니면서 초기에는 민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다니면은
내란 척결을 많이 얘기해요. 엊그저께는 제가 시장을 갔는데 예. 저 또래 분 네 분을 만났는데 저 또래 정도 되는데 악수를 하는데 한 분이 갑자기 컨저를 하는 거예요. 그 길바닥에서. 진짜 원님한테? 김병주와는 컨저를. 그래서 저도 같이 같이 컨저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란 척결을 해줘서 고맙다고 내란 세력 싹 쓸어야 된다고 하면서 눈물 걸성거리면 손목을 잡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박어게인, 이명박 어게인 이런 모습들이 네네. 사실 저 감옥에 갔다 오고 역사적 대응을 보면서 거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최근 며칠 사이에는 내란 척결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예. 훨씬 늘었어요. 저한테도 되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감사하다는 얘기 많이 하죠. 개업날 그렇게 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인천공항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인터뷰를 이제 사전 투표 마치고 나오신 시민분들 인터뷰를 했는데 한 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게 유명한 분이었어요. 영화 그 도가니 집행위원장이셨대요. 그러니까 그 재미동포신데 이분이 이제 사면권에 대해서 누가 박근혜를 풀어주라고 했냐, 누가 이명박은 그 윤석열이 풀어준 거지만 박근혜가 국민들이 풀어주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소위 이제 언론이 계속 국민통합 차원에서 풀어줘라 하니까 풀어줘서 오늘날 그는 이제 그 분열적 행태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전국을 다니면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만약에 윤석열 풀어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분노에 이제 말씀하시면서 펑펑 우셨어요. 네, 진짜 그렇죠. 펑펑 그럼요.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검찰개혁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하시면서 그분도 남성분인데 울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뼈에 각인된 민주주의 열망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진짜 그 공항에서 인터뷰하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어떠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 부분은. 그래서 실제로 근데 다녀보면은 아직도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막 우리 당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는 뭐 윤호개인 관련된 얘기도 하고 막 하실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내란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냐. 그럼 또 그분들은 곧 또 입을 또 다무시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진짜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 이렇게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빌미로 또 이제 다음 어떤 뭐 지도 그게 이제 쓰면 그런 빌미로 또 사면해버리거나 이럴 것 같아서 오랫동안 진보 진영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 걱정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지금 사면법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사면법 개정안에서 대통령이 뭐 그 내란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이 불가하도록 한다라는 개정안에 뭐 담는다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발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통과는 안 됐죠. 발의가 돼 있는 걸로. 발의는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이미 이제 후반기로 가면 다시 발의해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4년 22대 동안. 국회 4년 동안. 4년 동안 그거부터 서둘러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되게 이번 보면서 그 사면 개정에 대해서 더 우리 국민적 인식이 됐을 겁니다. 사실 대통령 그만두고 저렇게 되면은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지. 다시 특정 정당 가고 뭐 아니 그러니까 황당한 게 그래서 비판을 하니까 선거운동이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요. 우연히 가서 이제 빨간색 옷 입는 사람. 잠바도 빨간색을 입었더구만 거의. 후보들만. 박근혜 씨 사면한 것도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해주죠.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솔직히 그 조용히 살면서 국민 통합에 저해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죽해요 홍준표 시장이 내가 잘못 말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명박 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치정만 다니잖아요. 청계천, 서울숲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나 서울시장 한 거 알고 있지. 반말을 그렇게 해요. 그분은. 저는 진짜 그리고 서울숲을 만들어서 물론 이제 유익한 측면도 있지만 거기 이제 높은 아파트 주민들만 좋다. 거기 누가 가냐 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평가해야 되는 대목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국민의힘은 2030 세대가 투표를 많이 하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의 투표가 더불어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뭐 수치상으로만 보면 이제 2030 세대들이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2030 세대들이 투표를 많이 하면 본인에게는 유리하고 예. 이제 민주당에겐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뭐 또 새롭게 또 준비해야 될 건 또 준비해야 되겠죠. 예. 뭐 소위 이제 20대 극우화 이런 거를 현장에서 좀 느끼신 그렇게 시비 거는 분도 계신가요? 그러니까 10대도 있어요. 10대도. 10대도. 네. 커뮤니티 많이 돌아다니신 제가 하동을 네. 갔었는데 예. 그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 시간에 예. 고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막 이렇게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번을 지지해요. 내란은 없었어요. 뭐 이러면서 이거 그래 잠깐만 이야기 예. 좀 해보자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예. 아이들은 그렇게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이제 취재 과정에서 제가 뭐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 대법원 확정 판결 안 났는데 내란이라는 단어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대구의 시민이 저한테 그렇게 하고 또 인천 계양을 해서 만난 한 노인분께서는 저한테 국회의원 몇 명인지 아냐, 기초의원 몇 명인 줄 아냐, 그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주적이 우리나라 주적이 누구냐, 한동훈 후보가 물었던 것처럼. 근데 그렇게 약간 태극기형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최적화된. 그래서 그런 질문들도 좀 현장에서 받으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감사의 정원 관련돼서 반대 1인 시위를 하는데 네. 젊은 유튜버분이 오시더니만 예. 주적을 말해보라 그래서 제가 예. 이제 설명을 드렸고 예. 근데 그분은 좀 재밌는 게 예. 미국 국가죠 국가 그거 틀어놓고 계속 경례를 감사의 정원 그 조형물에 계속 경례를 하고 야, 진짜. 와. 예. 저는 계양에 지금 예. 저기 김현태 후보가 예. 제가 김현태. 거기를 갈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안 갔거든요.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예. 근데 저도 707이었고 그 양반도 그건데 네. 제가 갈까 말까 하다가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안 갔는데 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2030은 우리가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또 소통도 많이 하고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네. 사실은 제가 바로 메타라 했잖아요. 다녀보면은 네. 20대들은 사실은 정치에 조금 무관심한 층이 많은 것 같고요. 네. 정치에 대해서 잘 이런 그러면서도 또 일부는 또 아까 뭐 주적이 어디냐 이런 것들 시비조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조금 정치에 무관심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모르고 또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드리 햇반님께서 장 기자님 반가운 소식이요. 대구가 시댁인데요. 조금 전에 동서랑 통화를 했더니 주변 젊은 사람들 거의가 김부겸과 민주당으로 많이 돌아섰다네요. 네. 이제야 현실인지를 하고 그동안 국힘 찍어서 대구가 망했다고 그럽니다. 너무 반가워서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많을 것 같습니다. 오드리 햇반님 너무 예, 오드리 햇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공주님 님께서 이관훈 배우님 보물입니다. 네. 미옥조님께서 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정숙희님께서는 이명박근혜 이 두 분도 참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아름다운 동행님께서는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주주의 지키는 일이 이렇게 멀고도 고단한지 이제 국민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응원을 투표로 답할 거라고 믿습니다. 민주주의는 경제이자 사랑입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노봉남님께서는 투표합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명림백화 난만 창파님께서는 지긋지긋한 내란당 심판합시다. 투표는 1 민주당 화이팅 하셨습니다. 하이든님께서는 투자하듯
해야 됩니다. 오, 좋은 말이에요. 투표를 투자하듯. 네. 그렇죠. 투표로 투자를 미래에 해서 대한 투자죠. 그렇죠. 정치인을 키우는 겁니다. 네, 맞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거- 좋은 정치. 예. 이재명 대통령께 투자하니까 네, 코스피가 8천을 돌파하고 9천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계좌가 불어나고 투자.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투표는 미래 4년의 투자다. 네. 4년의 기반을 다지면 10년까지 예, 가잖아요. 예. 미래에 대한 투자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 예. 좋은 말. 우리 김병주 의원님 눈빛이 초롱초롱해졌어요. 투자야. 투자 많이 하시나 본데. 너무 적절하지. 그러니까요. 네. 지금 오전 10시 지나고 있습니다. 혹시 투표 상황 집계됐습니까? 투표 상황 집계된 거 알려주시면 저희가 10시 시간대 좀 볼까요? 집계가 아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가 뭐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거. 11%. 네, 전국 11%로 집계가 됐고요. 서울 10.2, 부산 11, 그 다음에 대구 13.7, 인천 10.5, 예, 광주 7.3 쭉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이따가 잠시 후에 기자들과 하는 토크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세 분께 네. 끝으로 유권자분들께 꼭 내가 이 말만큼은 오늘 반드시 하고 가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내가 잠 못 잔다. 하시는 말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네. 네. 네, 좀 네. 까만 카메라 보고 하시죠. 네. 아까 좋은 얘기였는데 투표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내 삶에 대한 투자이고 내 지역에 대한 투자이죠. 유능한 지자체장 뽑아야만이 실제 우리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장으로 반드시 가셔서 나의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그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도장 찍는 겁니다. 우리 국민 주권 정부고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투표 안 하면 자기가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투표장으로 가셔서 투표하십시오. 내 미래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 뭐 다 말씀해 주셔서요. 투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특히 지방 소멸 시기에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일꾼들 잘 찾아서 투표해 주시고요. 그런 일꾼들은 보통 여당 소속이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생각하셔도 좋으니까 투표만 제발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마법사거든요. 여러분한테 빨간색이라는 색은 없는 겁니다. 뿅! 마법을 부렸네. 네, 아유. 마법 모자를 하나 저희가 준비할 걸 그랬어요. 그래요. 마법사 모자를. 다음에 우리 이관훈 배우님 오시면 모자 준비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